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코나가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공식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디올류 코나가 새로운 이름이네요. 2세대 모델이죠. 코나만의 독창적인 미학을 계승하면서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를 먼저 모델링했다고 하죠. 덕분에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제가 한번 직접 체크해 볼게요.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스마트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정과 편의 사양으로 표현 자체가 준중형도 아니고 중형 SUV 수준의 보험가는 상품성이라고 표현했네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랜저와 동일한 빌트인 캠2가 적용되었죠. 음성 녹음이 되고요. 메모리 카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CCNC는 OTA 기능의 핵심입니다. 어저께 온라인 발표가 먼저 있었는데 총 33개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전기차처럼 매일 새롭게 또는 전기차처럼 탈 때마다 최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지원되는 엔진은 제가 환경부 자료로 먼저 알려드렸어요. 가솔린 1.6 터보, 가솔린 2.0,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가장 많이 구입하실 엔진이죠. 그리고 EV 라인업인데 이 두 개는 언제쯤 출시가 되는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가격이 나오네요. 가격은 1.6 터보 기준으로 2,537만원, 가솔린 2.0 2,468만원, 하이브리드 3,119만원으로 이 부분은 니로나 경쟁 차량들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고요. 이 가격이 제가 보니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좀 높아요. 이유는 개소세, 친환경 혜택 전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여기서 143만원을 뺀다고 하면 2,900만원대로 떨어지겠죠. 자, 그럼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체크해 볼게요. 차급을 뛰어넘는 표현이 가장 많고요.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그럼 어떤 경쟁력을 도대체 갖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2세대 신형 모델로 전기차를 연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고요. 대폭 개선된 넓은 스마트한 실내 공간을 갖췄다고 하는데 실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트의 경우 슬림 시트가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EV,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N9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는 N이 없어요. N이 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차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코나의 경우 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신형 코나는 소형 SUV 시장에 판도를 깨고 한 단계 높은 기준을 제시할지 이 부분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형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차량 그리고 정말 기준을 먼저 깬 차량은 셀토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셀토스의 기준마저도 코나가 깨주게 될지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존 코나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더욱 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전기차 모델을 먼저 디자인한 덕분에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들 수 있었고요. 다양한 수납 공간까지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신형 코나의 특징이죠. 얼굴부터 보면 끊임없이 연결되는 수평형 LED 램프를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하는데요. 처음 스타리아에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신형 그랜저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 세 번째 보다 보니 이 어색한 느낌과 함께 좀 익숙한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이 한 줄이라는 점에서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측면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처음에 투싼 쪽에서 적용되었죠. 전면에서 이어진 캐릭터 라인은 스포일러 부분까지 쭉 이어지면서 좀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게 되는데 이 차량에 적용된 휠은 무려 19인치입니다. 덕분에 한층 스포티한 멋을 보여주게 되죠. 스마트한 실내 공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평형 레이아웃을 선사하는 안정감이 있는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즉 UI, UX가 운전자 중심이라고 했고요. 제가 신형 그랜저에서 칭찬했던 부분이죠. 오픈형 콘솔은 깔끔한 실내 이미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수납 공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센터 콘솔 아래쪽의 수납 공간은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정말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네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723리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레저 활동을 많이 하신다면 트렁크의 적정 공간 정말 중요하죠. 이전 코나가 544리터에서 무려 723리터로 30리터 이상 트렁크 적정 공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의 기능적으로 2열 시트는 완전히 풀 폴딩 되는 기능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건 실제 차량을 보고 제가 한번 눕혀보고요. 기회가 된다면 누워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형 SUV에서 뭐 준중형 또는 중형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늘었지만 불편하진 않는지 이 부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크기도 중요하죠. 전장은 145mm가 늘었고요.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휠 베이스인데, 휠 베이스도 60mm가 늘어난 2660mm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2열의 레그룸과 숄더룸은 아주 편안한 공간을 갖춘다고 하는데, 이것도 직접 앉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운전자에게 중요한 공간이죠. 바로 운전자 앞에 있는 클러스터가 될 것 같은데, 12.3인치의 클러스터, 이 12인치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중형급 이상에서만 제공되었던 크기죠. 또한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두 개를 만약에 하나로 연결해서 가로로 있는다면 이 크기는 거의 뭐 30인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야, 이 소형급에 12인치가 적용된다면 다른 수입차들 어떡합니까? 아직도 수입 대형차에서는 10인치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소형급 코나에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라니 정말 말문이 꽉 막히네요. 전자식 변속 타입은 컬럼 타입이기 때문에 콘솔 공간에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눈에서 딱 보이는 위치에 아마 적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신형 그랜저에서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편하다고 알려드렸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열에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참,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게 그랜저와 뭐가 다를까요? 그랜저보다 작은 차량? 그랜저보다 좀 작은 소형 SUV? 정말로 편의상만큼은 지금 읽은 것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정과 편의상은 어떤 부분이 확실히 달라졌을까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요. 항상 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돼야 전기차처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기능의 핵심은 당연히 OTA입니다. 오버 디 에어인데 항상 새 차 같은 느낌,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로 변경될 수 있는 기능이 신형 코나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바로 CCNC죠. 이 CCNC는 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 콕핏인데, 내비게이션의 버전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발표 시 유심하게 들어봤는데 총 33가지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되겠죠. 뭐 브레이크부터 스티어링 휠부터 인포테인먼트, 계기판뿐만 아니라 33가지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건 뭐 거의 전기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랜저에서 적용된 빌트인 캠이 들어갑니다. 음성이 녹음되고요. 당연히 마이크로 카드를 뺐다가 넣을 수 있고요. 무선으로 블루링크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서 신형 그랜저에서는 이제는 빌트인 캠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는 필수 옵션이 되었죠. 실물 카드가 없는 이 하이패스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형 그랜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 같아요. 차량 키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한 디지털 키2가 들어갔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었죠. 야, 이거 사실 K5에도 없는 기능인데 코나에 들어갔네요.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가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럼 셀토스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코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3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기반으로 먼저 설계를 했단 말은, 전기차의 경우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충돌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아마 소형급에서는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뭐 IIS 자료나 NCAP 자료가 나온다면 충돌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는지 이 부분 알려드릴게요. 다중 충돌 자동 제동 시스템이 들어갔네요. 1차 충돌이 나고 나서 운전자의 경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때 한쪽 발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이 전진하거나 이런 2차 사고를 지켜주는 안전한 기능이죠. 전방 충돌 보조, FCA, 차로 이탈 방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보,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이건 중요하죠. LFA. 이런 기능들이 모두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별 5개 할게요. 왜냐면 이거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소용이 없는데, 이 정도라면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대부분은 들어갔다.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를 얘기하고요. 측방 주차거리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NSCC인데, 여기에는 제가 알고 싶은 정차 시 다시 재출발하는 기능이 소형급에 과연 들어갔는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가능한 빨리 파악해서요, 정차한 후에도 자동으로 출발하는지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운전자 주행보조 HDA가 들어갔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차량을 리모컨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할 수 있는 이 기능도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의외로 자주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이 기능을 실제로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엔진 라인업을 보면 1.6 터보입니다. 터보 모델에는 스마트 스트림 8단 자동 변속기가 드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는 6단 변속기가 소형차를 대표하고, 또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성능과 연비에서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편안한 승차감이라는 관점, 편안한 주행 질감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8단 자동 변속기가 더 좋았는데, 드디어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198마력에 최대 토크는 27.kg 포스미터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kg입니다. 그런데 13kg라고요? 앞에서 100mm 이상이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주권은 60mm가 더 커졌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복합 연비가 13kg라니, 기존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세대 코나에서는 동일한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제 기억에 12.6km였는데 차량이 훨씬 커졌는데 불구하고 13kg라니 기가 막히네요. 가솔린 2.0 모델도 있죠. 스마트 스트림 IVT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고요. 149마력의 최대 토크는 18.3kg 포스미터고, 연비는 13.6km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와, 정말 괜찮네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할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1.0 모델은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6단 DCT 변속기가 적용되었고요. 최고 출력은 105마력인데 전기 모터가 합산된 경우 141마력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최대 토크는 14.7kg 포스미터고요. 시스템 합산으로는 27kg 포스미터입니다. 복합 연비 정말 중요한데 19.8이라면 여러분의 발 컨트롤에 따라서 이 차량은 한 23km까지는 충분히 연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량을 선택하느냐의 고민이 신형 코나에서는 많아질 것 같네요. 마지막 판매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마칠게요. 코나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기준으로 모던이 2,537만원, 중간 트림 프리미엄 2,759만원, 인스퍼레이션 3,097만원이고요. 가솔린 2.0 모델은 당연히 엔진은 더 크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이 매력인데요. 모던은 2,468만원, 프리미엄 2,690만원, 인스퍼레이션 3,029만원. 근데 요 정도 100만원이 안 되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가격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솔린 1.6 터보 모델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실제 이 차량은 제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시승 영상에서 정말로 인상적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소형급은요 볼품없고 힘이 부족하고 이런 기준을 완전히 버리게 된 것 같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모던이 3,119만원, 프리미엄이 3,297만원, 인스퍼레이션 3,611만원으로 여기에는 개소세 3.5가 포함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종 하이브리드 인증이 마친 다음에 다시 공시되는 가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다고 했던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언제 출시가 됩니까?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고시 시점이 완료된 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3월달에 먼저 세부적인 정보가 알려진다고 합니다. 3월달에 먼저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요. 2분기 그러니까 즉 4월부터 코나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새로운 기준 즉 판을 바꾸게 될 디올육 코나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차량을 직접 만나보고요. 그리고 누워보기도 하고 어떤 점이 달라진지 여러분께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